연방법원이 이민 수속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국 사무실로 불러들여 체포하는 이민당국의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경고로 미중 무역 협상이 난기류에 빠지면서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주요 화학 성분들이 혈관 내 예상보다 과다하게 침투한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청 소속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항생제가 안 듣는 슈퍼벅이 뉴욕 일원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이 이민 수속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국 사무실로 불러들여 체포하는 이민당국의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은 지난 2일 연방이민당국은 앞으로 이민 수속 인터뷰를 이민 신청자들을 체포하는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이민당국은 더 이상 인터뷰 심사를 이용한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민세관 단속국인 ICE가 지난해 8월 중국계 완농 린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인터뷰 도중 ICE에 의해 체포된 케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ICE는 지난 2008년 추방명령을 받은 린을 지난해 11월 중국으로 강제 추방시켰지만 시민자유연합은 린을 대신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린이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도중 린의 추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 헤이즐 판사는 ICE 단속 요원들은 린을 체포하기 위해 인터뷰로 린을 유인했다며 이민국이 인터뷰를 체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경고로 미중 무역 협상이 난기류에 빠지면서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중국이 이에 반발해 협상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거나 류 부총리를 대표단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중국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5% 이상, 선전지수는 7% 이상 폭락했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압박에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류 부총리의 2주 방미 협의를 계기로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0일부터 다시 관세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 역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문제 삼으며 오는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기존 합의에서 후퇴해 단순히 규제와 행정 조치만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추가 관세 위협 발언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주요 화학 성분들이 혈관에 예상보다 과다하게 침투한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청 소속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FDA 산하의약품 평가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은
혈관 내에 흡수된 이들 성분의 농도가 당국의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실험 결과를 미국 의학협회 저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2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스프레이와 로션, 크림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를 모두 4일 동안 하루 3차례에 걸쳐 전신의 75%에 바르도록 하고 7일 동안 혈액 테스트를 통해 주요 성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른 지 하루 만에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혈관 내 농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피부암은 미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질환으로 매년 다른 모든 암 질환을 합한 것보다 많은 피부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할 용도로 많은 제품들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들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규제도 미약한 편입니다. 불기 2563년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 불교계가 봉축, 법요식과 제등행렬, 점등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국 전통 불교 방식의 대형 대웅전을 갖추고 있는 한마음선원 뉴욕 지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봉축, 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부처님의 생애 숨은 질문 찾기 및 참선 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오후 4시에는 점등식 및 가벼운 저녁 공양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연등 21일 특별 기도를 시작한 뉴욕 불광선언은 10일 오전 11시부터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연후 오후 12시 30분 관불의식과 오후 2시 불광 재능 한마당, 오후 7시 30분 제등 행렬로 이어지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불광선언은 봉축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맨하탄 한인타운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 및 포트리 센터 약국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 서비스도 무료 운행합니다. 플러싱의 뉴욕 정명사도 10일 오전 10시 30분 봉축 법회를 열고 천수경, 헌공, 예불, 반야심경, 관욕 등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뉴저지 가필드에 위치한 뉴저지 원적사도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3부로 나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개최합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슈머 의원은 최근 연방질병통제센터의 칸디다 오리스균이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관련 비상사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칸디다 오리스균은 현재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살균 소독으로도 잘 죽지 않고 병원 등에서도 살아남아 슈퍼버그로 불립니다. CDC는 이 슈퍼버그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군으로 분류했으며 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질병이 613건 보고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뉴욕에서 발견됐으며 시카고와 뉴저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뉴저지에서는 106건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현재 22건이 슈퍼버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균에 노출되면 보통 90일 후에 저절로 낫지만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1963년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 자유 메달은 미국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으로 지난달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우즈는 운동선수로는 역대 33번째로 자유 메달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즈에게 메달을 직접 걸어주며 우즈를 진정한 레전드이자 놀라운 선수라고 칭송했습니다. Today is my privilege to award our nation's highest civilian honor to one of the greatest athletes in the history of sports, Tiger Woods. Tiger, congratulations on receiving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향한 우즈의 끊임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경계를 허물고 한계에 도전하고 언제나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신을 잘 구현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우즈를 향해 당신의 놀라운 부활과 놀라운 인생 그리고 스포츠 팬들에게 평생의 기억을 심어준 것에 대해 축하를 전하며 다음은 무엇일지 너무나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I tried to hang in there, and I've tried to
come back and play the great game of golf again. 타이거 우즈는 지난달 마스터스 우승이 지금까지 내 골프 인생의 업적 중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뉴욕주 홍역 감염 환자가 400명을 돌파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질병센터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새 52명의 홍역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홍역 환자는 모두 4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에서 41명,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11명이 추가로 홍역에 전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홍역 환자의 대부분은 뉴욕시 브루클린과 라클랜드 카운티의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뉴욕주 홍역 환자의 급증세로 미국 내 전체 홍역 감염자 수도 7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96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던 1994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크리스 정 시장이 주민들과 첫 타운홀 미팅을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타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펠팍시 정부 소속 소피아 장 부클럭은 6일 정 시장이 타운 주민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알기 위해 오는 14일에 모든 타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이번 타운홀 미팅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좀 더 나은 타운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펠팍타운은 현재 세금 인상 및 공립학교 노후화와 과밀 학급 해결 등 교육 수준 제고, 그리고 5,600만 달러 학교 개보수 예산 관련 주민투표, 시급한 상권 활성화 대책, 주차 문제 해결,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듀플렉스 건설 인허가 등을 놓고 시 정부와 업소 경쟁자들, 학군과 주민단체, 건축 인허가 부서와 주택 소유자들 사이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타운홀 시의사당에서 열립니다. 1인 20역 아카펠라 뮤직비디오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유튜브 스타 오스틴 존스가 소녀 팬들에게 음란 동영상 제작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에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고 다음 달 28일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존스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존 리 판사의 선처로 교도소 입소 전까지 시카고 북서 교외 도시 아스타스카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존스가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형량 선고 직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을 주재한 리 판사는 존스가 최소 지난 6개월간 자살 위험을 보이지 않았다는 심리치료사의 조언을 듣고 검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존스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노래 21 파일럿과 폴 아웃보이 등을 1인 20역 아카펠라 곡으로 리메이크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스타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인기를 이용해 소녀 팬들을 희롱하다 청춘을 철창에 갇혀 보내게 됐고 유튜브 채널도 모두 삭제 조치됐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미성년자 소녀 팬 6명과 각각 페이스북 채팅을 하면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 경찰 당국은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반유대인 혐오성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들이 지난 주말 윌리엄스버그에서 한 유대인 남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배령을 내리고 현상금 $5,000를 걸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유대인 남성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비하성 발언과 함께 유대인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뉴욕 경찰은 금년 들어 혐오 범죄가 67%가 증가했고 반유대인 관련 혐오 범죄는 8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간죄로 30년간 옥살이를 하다 2016년 풀려난 상습 성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매사추세츠 경찰은 지난 월요일 51살의 조지 페로트를 강간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페로트는 최근 한 여성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후 마약에 취해 나체 상태인 여성과 함께 잠들었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1986년 75살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6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백혈병 투병 중인 딸의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던 LA 거주 한인 김기준 씨가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로 4일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백방으로 골수 기증자를 찾아왔던 김 씨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낚시를 따라 나섰다가 낚시 도중 입고 있던 방수바지에 바닷물이 유입돼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서 때마침 들이닥친 큰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휩쓸렸습니다. 김기준 씨의 딸 김은영 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비극적 사고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참담함을 밝혔습니다. 산삼과 곰쓸개를 불법 유통 판매해온 한인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서부지법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노스캐롤라이나 산지에서 채취한 산삼과 곰쓸개를 구입해 조지아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야생동물, 물고기, 식물 등이 주 경계를 넘어 불법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 내시법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미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들이 오는 8일 뉴욕 등 미 주요 대도시에서 출근 시간대에 맞춰 동맹 파업에 들어갑니다. 뉴욕시 택시 노동자 연합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기사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워싱턴 DC 등 7개 도시에서 이날 오전 7시에서 9시 출근 시간대에 2시간 동안 동시에 파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택시 노동자 협회는 운전자에 대한 현행 수수료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요금의 최대 85%까지 운전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화 신호음을 한 번만 울리게 한 다음 끄는 뒤 남겨진 전화번호로 회신을 하면 요금을 부과하는 신종 전화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뉴욕과 애리조나 일원에서는 신호음을 한 번만 울리게 한 뒤 리턴콜을 유도하는 신종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출처가 궁금해 부재중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주최하는 2019년 식품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이 오는 10일 퀸즈 코리아 빌리지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의 박광민 회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말하며 한인식품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H-1B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H-1B 비자 신청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아하. 결과를 통보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H-1B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비자로 있다가 다른 네. 직장으로 옮겼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스폰서 변경 그 신청을 했을 때 네. 그게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자가 없어진다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H-1B 비자는 처음에 받게 될 때 이제 3년을 주게 돼요. 네. 3년을 주게 되는데 3년 동안 근무하고서 아니면 중간에 근무하고서 새롭게 연장을 하던가 네. 아니면 이제 중간에 직장을 옮겨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 이제 요즘엔 대부분이 사람들이 잘 요령을 알아서 네. 이게 좀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조심을 해야겠다. 특히 이 같은 업종이고 같은 직책으로 가야만 이게 잘 되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잘 찾아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처음에 받았으니까 새로운 직장에 가서 다시 신청했을 때 옮겨가는 거죠. 네. 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잘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똑같은 직책으로 같은 업종에 다른 회사로 옮겨갔는데 왠지 거절당하는 서류도 거의 비슷하게 냈는데도 네. 처음에는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 옮겨갈 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더 나오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뭐 간단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미국 젊은이들의 직장을 외국 사람이 많이 뺏어간다라고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뭐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거에 좀 이빨림을 좀 이렇게 좀 해주려고 맞춰주려고 이민국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직원들한테. 네. 그래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H-1B 비자를 갖고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절됐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거절된 날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저는 쉽게 네.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네네. 네 그런 지금 황당한 일이 네, 황당한 일이 당장 계속해서 2주 안에, 네, 당장 있다고 2주 안에 나와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종류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늘었다고 네. 네,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비자라는 것은 H-1B 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처음에 받았던 3년간 네. 이 처음에 받았던 그 기간까지는 자기가 합법이다라고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법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을 하는 동안까지만 합법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출근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쫓겨나면 내일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에서 그렇다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떤 거예요? 거절되는 왜 옛날에는 왜 해줬는데 지금 왜 안 해주냐라고 이제 많이 변호사들이 논리를 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해줬다고 해서 꼭 해줘야 될 거는 아니고 매번 새로 신청하는 거와 똑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기를 할 때 네.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의 그 심사는 처음에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최근에 와서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일 뭐 주의할 것은 그렇죠. H-1B 비자의 본질이 뭐냐면은 네. 이 학사학위 공부한 전공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게 전문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걸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고 네. 특히 작은 회사로 옮겨갈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로 갈 때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네. 전문직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느냐라면서 많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은 회사로 갈 때 조심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이제 파면당했을 때 갑자기 2주 안에 빨리 옮겨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사정 뭐 볼 것 없이 빨리 새로운 회사 잡아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새로운 직장에 신청을 해서 완전하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옮겨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네. 네네.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파면을 당했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할 경우에 어떤 가장 좋은 그 역시- 방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중요한 것은 내 전공을 전문 지식을 정말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는 거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카운팅을 공부했다 그랬을 네. 때 일반 직장에 가서 내가 여기에 어카운턴트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잘 안 믿어줍니다. 네. 이게 회계 사무실에 가서 내가 어카운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믿죠. 그러나 일반 회사에 가서 일반 회사는 어카운트를 하여하는 게 아니고 어카운팅 회사에 일을 맡기니까 일반적으로 어카운턴트는 따로 네. 하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니까 자기 전공의 전문직을 업무를 보는 회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약간 네, 심각한 약간 문제죠. 좀, 네. 갑자기 당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전적으로 전문 변호사하고 빨리 심사를 네, 그러게요. 상담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지 빨리 정확하게 상담 받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